자,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물질의 상태 변화인데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우리가 아까 물질이 상태가 변화할 때 열을 받거나 열을 잃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기체가 되거나 고체가 기체가 될 때는 열을 받는 상태 변화. 기체가 액체가 되거나 기체가 고체가 되거나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경우는 열을 잃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어.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나타내냐면 물질의 냉각 곡선과 가열 곡선이라는 형태로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건데요. 첫 번째는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Y축은 온도고요. X축은 시간이요. Y축은 온도, X축은 시간. 그 얘기는 뭐예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래프는 물질을 냉각시킬 때. 두 번째 그래프는 물질을 어떻게 할 때? 가열할 때. 냉각 그래프하고 가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물질을 냉각시켜. 어떤 물질이었냐면 어떤 액체 물질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액체 물질이었거든. 액체 물질이었는데 냉각시켰더니 온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어. 그러다가 온도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계속 냉각을 시키고 있는데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간이 있네. 그리고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 이거는 왜 그럴까요? 여기를 가나다로 한번 나눠 볼게요. 온도가 변하는 요걸. 여기를 가, 여기도 나, 여기를 다 이렇게 나누면 돼요. 가, 나, 다 전부 다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야.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고 있어. 가하고 다는 온도가 낮아지고 있어. 근데 나는 어때? 온도가 일정하죠? 계속 냉각을 하는데 나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네. 왜 그럴까?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일 때 액체였던 애가 다시 온도가 낮아져서 가일 때는 고체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액체랑 고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까? 물을 우리가 얼린다고 생각을 해봐. 물이 얼린다고 생각을 해봐. 갑자기 물에서 얼음으로 싹 변하는 게 아니거든. 물과 얼음이 같이 존재하는, 약간 살얼음이 얼어서 천천히 고체로 변화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지. 이거 재밌는 실험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거 있냐면 뭐 콜라 있잖아요. 페트병에 든 콜라를 냉동실에 넣어놔. 시간이 지나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를 텐데 한 2시간 정도만 넣어놨다가 갑자기 콜라를 빵 하고 내리치면 순식간에 그 안에 있는 애들이 슬러시처럼 변해. 대신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상태에서 뚜껑을 열면 뿜어져 나와. 몇 시간 기다려야 돼? 그러면 슬러지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집이 되게 더러워지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몇 있지. 시간 기다려야 돼? 2시간 정도면 충분할 거야. 밖에서 해야 돼. 근데 대부분 이걸 까먹어. 냉동실에 넣는 걸 까먹고 놀다가 한 7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꽝꽝 얼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관행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콜라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좋아하는 소주 있죠, 소주. 소주도 냉동실에 넣어놓고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빵 하고 충격을 주면 슬러시처럼 변해. 아, 그런 걸 좋아하는 어른들도 계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된다.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은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왜 그럴까 그러면? 온도가 같이. 상태가 변화하면서 온도가 더 낮아지는 걸 막아주고 있는 것이 내 몸이 변하면서. 마찬가지야. 거꾸로 온도를 높여볼 거야. 이 얼음이야. 얼음을 온도를 높이면 가열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쭉 선을 그어서 여기를 가, 여기를 나, 여기를 다라고 하면 가하고 다는 온도가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온도가 그냥 일정하게 변하지 않네요. 얘도 뭐야? 상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고체. 물로 치면 얘가 얼음이 되겠죠. 여기는 액체겠죠. 이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액체하고 고체가 둘 다 있는 거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생각해봐. 너희가 아이스티를 하나 샀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얼음이 들어있지. 얼음이 들어있는 이유는 뭐야? 내가 아이스티를 다 먹을 때까지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고체인 얼음이 녹으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시원하게. 얘도 뭐 하는 거야? 그 사이에서 상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 얼기 시작, 뭐 녹기 시작, 지금 여기에는 끓는 점이라고 나와 있거든. 액체로 했네. 가열은 이거 바꿔보자. 우리 액체로 한번 해봅시다. 얼음 아니고 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물이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뭐였겠어? 액체였겠죠? 이 액체가 뭐로 변하는 거야? 기체로 변하는 거야. 그럼 이 구간은 뭐가 되겠어? 액체와 기체가 둘 다 있는 구간이겠죠? 이 온도를 뭐라고 하냐면 끓는 점이라고 해요. 그럼 이 온도는 뭐라고 할까요?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그죠? 어는 점. 근데 재밌는 건 거꾸로 고체에서 만약에 열을 가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될 수 있어? 녹는 점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어는 점과 녹는 점은 같아요. 물은 몇 도에서 얼어요? 물은 몇 도에서 녹아요? 0도. 똑같이. 근데 내가 0도가 된 시점에 열을 뺏고 있는지 열을 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태 변화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수도 있고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수도 있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던 건데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은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도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당연히 고체에서 기체가 될 때도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기체에서 액체가 될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방출을 해야 돼. 바깥으로 뿜어내야 돼.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도 마찬가지로 방출을 해야 되는 거지. 작년에 삼육중학교 시험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이게 나왔었거든. 요 내용이 나왔었어. 요 내용이 나오면서 이글루가 나왔었어. 이글루가 뭔지 알죠? 이글루는 누가 사는 데예요? 이누이트족들이 사는 데야. 근데 이누이트족들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살아?
이누이트족들은 아파트에 살아. 아파트에 사는데 얘는 텐트 같은 거야, 텐트. 어디 여행을 가거나 사냥을 갔을 때 임시로 설치하는 거. 여기에 사는 게 아니야, 평소에는. 그럼 왜 텐트를 안 치고 얼음으로 힘들게 집을 만들까? 텐트는 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사냥을 하러 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텐트를 설치하면 텐트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얼음을 잘라서 아니면 눈을 뭉쳐서 이렇게 이글루라는 걸 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로 기어 들어가. 기어 들어가면 내부가 어떤 식으로 돼 있겠어? 얼음 덩어리로 돼 있겠지. 그럼 거기에다가 물을 뿌려. 안에 들어가서 물을 뿌리면 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겠지. 네. 물이 얼면서 열을 방출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안은 따뜻하게 된다는 거지.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거 있었죠? 액체, 기체, 고체가 변화할 때 기체 먼저 써주고 액체, 고체 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액화라고 했고요. 기체가 에너지가 더 높은 친구야? 액체가 더 높은 친구야? 기체가 더 활발하고 에너지가 높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액화될 때는 열을 바깥으로 보내줘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바깥으로 뿜어내야 돼.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방출. 알겠죠? 마찬가지라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 승화라고 했는데 이 승화도 어떻게 해야 돼? 열을 방출하는 거야.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응고죠? 응고도 어떻게 돼? 열을 방출하는 거야.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누이트족의 이글루 이야기는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서 이런 비슷한 현상이 또 있어. 언제 그럴까? 이거는 좀 이거랑 다르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현상이거든요. 눈 내릴 때 한번 생각해봐. 우리 벌써 눈 내렸던 거 다 까먹었지. 12월 달에 눈 되게 많이 왔던 날이거든. 그날 추웠어? 안 추웠지. 따뜻하거든. 특히 한방눈이 내리는 날은 좀 따뜻해. 그렇다고 막 반팔 입고 돌아다닐 정도는 아니지만 추운 느낌이 별로 안 들거든. 그럼 왜 그러냐면 공기 중에 수증기들이 잔뜩 있어요. 이 수증기들이 얼어서 뭐가 되는 거야? 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수증기들이 눈이 되니까 승화열을 뿜어내는 거야. 그래서 공기가 따뜻해지는 거지. 그래서 한방눈이 내릴 때는 따뜻해.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될 거잖아. 여름이 되면 비가 내릴 건데 한여름에 소나기라는 거 뭔지 알죠? 갑자기 꽉 쏟아지는 거. 이 소나기가 내리기 직전에도 되게 더 후덥지근하고. 왜 그러냐면 그때도 마찬가지야.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들이 뭉쳐서 물로 변하면서 액화열을 뿜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워, 왜 이렇게 덥지?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때 소나기가 쫙 내리면 어떻게 돼? 되게 시원해지지. 왜냐면 거꾸로 이번에 소나기가 내렸잖아. 덮었어 물이.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 증발하겠지. 증발하면 이제는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액체였던 물이 기체가 되면서 이거 뭐라고 한다 그랬죠? 기화한다 그랬죠? 기화하면서 열을 흡수해.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니까 우리가 서늘하게 느껴지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거꾸로야. 마찬가지로 고체가 기체가 될 때도 주변의 열을 빼앗는 거지. 선생님이 아까 드라이 아이스 이야기 했었죠. 드라이 아이스를 물에 담가 놓으면 드라이 아이스가 순식간에 기체로 변하면서 드라이 아이스는 기체로 변하면 뭐가 되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돼서 날아가거든.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돼? 되게 차가워져. 그 물의 열을 빼앗는 거야, 드라이 아이스가. 그러면서 자기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베스킨라빈스를 사면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드라이 아이스가 얘도 뭐야? 승화하는 거죠. 승화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열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오랫동안 갖고 있어도 이 드라이 아이스가 다 날아가는 동안은 아이스크림이 잘 안 녹게 되는 거고, 너희 시장에 가보면 생선 가게에 얼음들이 막 깔려 있거든. 그 얼음 위에 생선이 올려져 있어. 그리고 그 얼음에 소금도 막 뿌려져 있어. 얼음하고 소금이 더해지면 얼음도 녹으면서 열을 빼앗는 건데 소금까지 깔려 있으면 녹는 점이 더 낮아져. 그래서 생선을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냥 이렇게 깔아놨어. 얼음이 있어가지고 생선이 되게 상할 것 같지만 얼음의 온도가 자꾸 주변의 기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선이 상하지 않고 우리가 신선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얼음이 어떻게 되면서 고체였던 얼음이 녹으면서 융해열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생선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특히 여름에는 썩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신선한 생선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상태 변화에 대해서 응고하고 하얀색 분필로 쓴 거, 응고하고 액화되고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승화는 주변을 어떻게 해요?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러면 내 온도는 낮아지지만 주변의 온도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내 온도가 낮아지니까 나는 규칙적이 돼, 정신없어져. 규칙적이 되는 거야. 내 온도가 낮아지면 나는 규칙적이 되는 거야. 기체는 액체가 되고 액체는 고체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규칙적이 됐으니까 가까워지겠죠? 근데 거꾸로 선생님이 요 녹색으로 써놓은 거 기화 그리고 융해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승화는 주변의 열을 어떻게 해요?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내 온도는 높아질 텐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열을 빼앗겼지. 주변의 온도를 빼앗겨. 나는 온도가 높아져. 온도가 높아지면 나는 활동이 어때? 활발해지겠지. 활동이 활발해지면 배열은 어떻게 돼요? 규칙이 없어지는 거야. 마음 놓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상태 변화의 예가 우리 책에 나와 있네요. 선생님이 몇 번 이야기했던 것들이야. 자, 응고열 한번 봅시다. 이글루 안에 물을 뿌려서 내부를 따뜻하게 하는 거. 이글루 안에 물을 뿌리면 물이 어떻게 되니까? 어니까. 응고열 방출. 또 액체 파라핀이 뭔지 알아요? 촌농이야, 촌농. 어른들이 손목이 아프거나 하실 때 치료하는 액체 파라핀 기구가 있거든. 여기에 보면 촌농이 녹아 있어. 액체야. 여기다가 손을 집어넣으면 뜨거워서 못 놓을 정도는 아니지만 뜨뜻함이 유지가 되거든. 이 상태로 꺼내면 어떻게 되냐면 촌농이 여기 하얗게 장갑처럼 굳어. 그럼 이걸 벗겨. 다시 넣어. 그러면 또 녹아. 또 손을 넣으면 그 뜨거운 열이 느껴져. 빼. 앞에 아프지 않아. 그러니까 몸에 계속 손에 열을 주기 위해서 특히 이제 손목 부분에 손가락이나 몇 번 하다 보면 따뜻한 게 유지가 되니까 아픈 게 좀 나아져. 상처 난 거 이런 거 말고 속에 있는 뼈가 조금 아플 때 이럴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아니면 촌농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장난이긴 하지만 촌농을 여기다 떨어뜨리면 뜨거워하지만 데일 정도는 아니거든. 근데 좀 위험해. 손등은 손바닥에다 해보면 그러면 얘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 뜯어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액체였는데 고체가 되면서 그 열을 누구한테 준 거야? 나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뜨겁다고 느끼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액화열.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날씨가 후덥지근해지는 거. 그리고 이거는 사실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은데 너희가 카페에서 라떼를 주문하진 않잖아, 그치?
따뜻한 우유를 시키면,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 갔어? 따뜻한 우유를 시키면 어떻게 해서 데펴주는지 아니? 따뜻한 우유? 그걸 스팀드 밀크라고 하거든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덮이지 않고 기계가 있어, 기계. 그래서 이 커피 머신 기계에 한쪽에 수증기가 나오는 기계가 있는데 우유를 따라서 거기다 넣고 수증기를 확 뿜어내 여기다. 그러면 수증기가 막 나오면서 이 우유가 뜨거워지거든. 근데 여기는 물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조금 싱겁게 느낄 수도 있어. 그냥 우유보다는. 스팀드 밀크. 스팀으로 데핀 밀크라는 뜻이야. 여기에다가 커피를 집어넣으면 라떼가 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액화 열. 수증기가 액체가 되면서 열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우유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우유가 뜨거워지는 거지. 또 승화열, 겨울철에 눈 내릴 때 날씨가 포근해지는 거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그다음에 반대로 생각해 볼게 이제. 이번에는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야. 남의 열을 빼앗았으니까 나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 첫 번째, 융해열.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아이스박스에 얼음 채워 넣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음료수에다가 여기도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얼음이 들어있어. 왜 넣어놨을까 이 얼음을? 커피예요? 커피예요. 시원한 커피를 마시고 싶으니까. 선생님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안 먹었거든. 항상 뜨거운 커피만 먹었어.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커피 마실래?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오는 거야. 나는 뜨거운 거 먹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즘은 나도 아이스만 먹으니까. 또 그 맛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더 많이 마신대요. 아이스가 변하지 않아요. 응? 아이스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만 그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이스 잘 안 마셔.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저쪽 나라들,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유럽은 미지근한 물을 주로 마시고요. 중국은 뜨거운 물을 마셔. 따뜻한 물을 마시지, 따뜻한 물. 찬물을 마시면 배탈 난다고 생각해. 맞아. 찬물 마시면 배탈 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탈 안 나. 왜? 어려서부터 찬물을 벌컥벌컥 많이 마셔서 적응이 돼 있어. 중국 사람들은 찬물 안 먹어. 찬물을 마시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 항상 차를 따뜻하게 데펴서 마셔. 여름에 예? 여름에도 찬물을 안 마셔. 선생님이 놀란 게 뭐였냐면, 선생님 중국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선생님 친구가 중국에 갔는데 콜라를 샀더니 냉장고에 안 들어있고 그냥 밖에 있는 콜라를 주더래. 그래서 시원한 거 없냐 그랬더니 없대. 없다 그랬대. 얼음 안 팔고. 걔네 아이스를 안 먹는다니까. 호텔이라든지 좀 큰 데 가지 않으면 냉장고에 보관된 콜라가 없는 경우가 많다더라고. 안 갈라고.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한 거 먹어야지, 그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여름에 시원한 걸 먹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름에 시원한 거만 먹는다면 또 그렇지도 않아. 삼계탕. 이열치열이라 그래서 더 뜨거운 걸 먹어 여름에. 왜?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 땀이 쫙 나지. 이거랑도 연관이 있는 거야. 몸에서 땀이 나잖아? 그러면 그건 뭐야? 내 몸에 물이 막 나오는 거잖아. 땀이 나면서. 그럼 땀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기화돼. 기화되면 어떻게 돼? 내 체온이 낮아져. 와, 뜨거운 걸 먹으면 되게 힘들 것 같지만 땀이 나니까 기화열을 흡수해 이 땀이. 그래가지고 체온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먹긴 하겠지 걔들도 요즘은. 근데 잘 안 먹을 거야. 중국인들 저기 어디 하얼빈 가면은 거기 길바닥에다가 물 모아놓고 거기 위에다가 아이스크림 얹어서 한 번. 근데 또 재밌는 쇼츠를 하나 봤는데 러시아야 이번엔. 겨울에 장판 같은 거를 들고 호수에 가더니 호수에 구멍을 막 타. 그럼 거기에다가 보드카를 부어가지고 엎어져가지고 그걸 빨대로 빨아먹더라고. 그게 유행이었대 작년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세수하잖아. 더워서 세수하면 그거 땀 흘린 거랑 똑같아. 물기가 묻었는데 이 물이 기화하면서 기화열 흡수하니까 우리 체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니면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엄마가 여기다 뭐 해줘? 물수건 얹어주지. 저 그냥 아프면 누워있기만. 물수건을 얹으면 되게 좋아. 물수건을 얹으면 이 물수건에 있는 물이 증발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열을 가져가는 거야. 열이 낮아지겠지 당연히. 근데 제일 빠른 건 뭐야? 약 먹는 게 제일 빨라. 열 내릴 때는. 몸에 열이 난다라는 건 우리 몸이 공격받고 있다라는 뜻이거든.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 열을 빨리 내려주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승화열 아까 이야기했던 거. 아이스크림을 샀더니 거기다 뭘 준다? 승화열 그 드라이 아이스. 승화는 좀 조심해야 돼요. 기체가 고체가 되어도 승화고 고체가 기체가 되어도 승화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로 변하면서 승화. 열을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가열이라는 게 왜 써있지? 다른 거 할 때 썼던 거. 아 이것 때문에 써있구나. 승화열을 뺏어가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변하면서 아이스크림은 우리가 집에 가서 먹을 때까지 녹지 않게 유지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여름 때는 녹을 수 있어요. 그치. 여름에는 녹지. 빨리 가야지 집에. 왜냐면 겨울에 얘가 더 빨리 날아가겠어요? 여름에 더 빨리 나가겠어요? 여름에 더 빨리 날아가겠지. 온도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추워. 저거 끌까? 선생님 끌게. 괜찮죠 얘들아? 자 밑에 보니까 에어컨의 원리가 있네요. 에어컨 다 알죠? 에어컨도 마찬가지야. 에어컨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실외기하고 실내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실외기하고 실내기가 하는 일이 달라. 실내기는 너희가 에어컨이라고 부르는 게 실내기고요. 실외기는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건물 밖에 있어. 아니면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뒤편에 있거나 베란다 한쪽에 있어. 어디 그때 같은데 보면 거기 위에서 막 맞아. 뱅글뱅글 뜨거운 바람이 나는 거. 그게 실외기야. 선생님 얼마 전에 되게 놀란 일이 있었는데 정확히 지난주야. 선생님이 1월 달에 이사를 했거든요. 1월 달에 이사를 해서 1층에서 13층으로 이사를 했어. 뭔 차이예요? 층이 달라졌잖아. 층이 다르면 뭐지 뭐야? 일식이 다른 거는 아니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1층에서 13층으로 이사 갔는데 13층으로 갔는데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에어컨 실외기가 원래 요즘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베란다가 있잖아. 여기에 실외기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지금 선생님 사는 집은 베란다가 없어. 베란다가 없고 실외기가 어디 있냐면 이 밖에 있어.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방이면 안방 문을 열고 나가야지 실외기가 있는 거야. 에어컨을 설치할 날이 더워지니까 여름 되기 전에 빨리 설치하려고 에어컨 기사님을 불렀는데 나도 그때까지 실외기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보니까 이렇게 안방 쪽 바깥에 있는 거야. 우리 몇 층? 13층. 아저씨가 안방 문을 열고 이 난간을 넘어가서 설치를 하시는데 너무 불안한 거야.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안 되지.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위험수당이 더 붙어야 된대. 내가 기꺼이 드리겠다고. 위험하잖아. 근데 아저씨가 안전고리 이것도 없이 작업을 하셨어. 너무 불안하잖아. 나 너무 무섭다. 떨어지면 큰일 나지. 이거 잘못된 설계야.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집 안에 베란다 안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그치? 요즘은 다 이렇게 지어. 근데 선생님 집이 좀 옛날 아파트라서 밖에 설치가 돼 있어. 길 가다 보면 요즘 아파트들은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없는데 옛날 아파트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걱정이 돼. 그러면 또 이사를 또 갈 수도 있잖아 나중에. 그러면 또 나가서 떼야 되는 거야 이걸. 무섭잖아. 근데 실외기하고 실내기가 있어요. 실내기는 지금 얘처럼 차가운 바람을 뿌려줘, 그쵸?
그리고 얘가 차가운 바람을 뿌려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기도 해. 왜? 공기를 빨아들여서 어디로 보내주는 거냐면 이 실외기로 보내주는 거야. 그럼 이 실외기가 열을 바깥으로 뿜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식어진 냉기를 다시 보내주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냉매라는 게 들어있어. 냉매라는 애가 들어있어서 냉매가 기화해. 그러면서 원래 냉매는 액체 상태거든요. 실내기 안에 들어있어요. 냉매가 액체 상태로 들어있는데 얘가 냉매가 기체가 돼. 기체가 되면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잖아. 그 흡수한 상태에서 열을 뺏겼으니까 찬바람이 나오는 거고 그 기체가 된 냉매가 실외기 쪽으로 가. 그러면 여기서 실외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냉매를 다시 액체로 만드는 거야. 액체로 만드니까 어떻게 돼? 뜨거워진 열이 나오겠지? 그걸 바깥으로 뿜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건물 옆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실외기들이 잔뜩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앞에 지나가면 뜨거운 바람이 나와. 그래서 날아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는 않지요. 네. 사실 에어컨이라는 게 되게 편리한 기구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그래. 뭐냐면 건물은 시원하게 하지만 건물 밖을 더 뜨겁게 만들고 그럼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더워. 집에 들어왔어. 뭐해? 에어컨 켜. 그러면 내가 에어컨을 켜면 밖은 더 더워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도 다 집에 가고 에어컨을 켜. 밖은 더 더워지는 거야. 전기요금은 더 늘어나고 지구는 더 뜨거워지는 거야. 그럼 다 같이 약속을 한번 해볼까? 에어컨 키지 말자. 싫은데? 난 더운 거 너무 싫은데? 이럴 수 있잖아. 그리고 더우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어린아이들이나 환자라든지 어차피 에어컨을 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지 않게 유지하면 되지. 처음에 너무 더워서 30도가 넘어요. 너무 더웠어요. 들어왔는데 24도면 시원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어. 막 18도로 막 내려. 엄청 시원해. 근데 금방 추워지거든. 그러면 다시 온도 올리겠지. 자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 감기 걸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만 조금 참으면 금방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한 24도 정도로만 24도, 25도 정도로만 맞춰놔도 여름에 그닥 덥지 않을 거거든. 선생님 친구 중에 정말 바보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냉장고 뒤로 얘가 뭐 했냐면 자취를 했는데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집에 갔더니 이 친구가 냉장고를 열어놓고 머리를 집어넣고 그런 적 있는데. 뭐 하냐 그랬더니 더워서 그래.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야 이러면은 에어컨 작용이 되지 않을까? 찬바람이 계속 나오니까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학생이 그래갖고 너 그 냉장고 뒤에 손 넣어봐. 손. 뜨거운 바람 나와. 왜 그러지? 망가졌나? 냉장고는 원래 그런 역할이야. 뜨거운 바람을 뒤로 내보내가지고 이 내부를 차갑게 하는 거잖아. 네가 문 열어놓으면 전기가 계속 돌아가지고 되레 방이 더 뜨거워져. 이 무식한 놈아. 그랬더니 야 천재인데 아니 그거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치 얘들아? 네. 문과 친구야. 문과. 그럴 수 있어. 문과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생각의 차이인 거지. 요만큼만 생각하고 저 뒤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 그래서 실내기하고 실외기, 실내기를 증발기라고도 불러요. 실내기를 증발기라고 불러요. 왜? 증발이라는 건 뭐였어요? 기체를 액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도를 빼앗는 거니까. 실외기를 다른 말로 응축기라고도 불러요. 얘는 기체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액체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서 빼앗긴 열을 어떻게? 바깥으로 뿜어내는 거. 얘는 액체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기체로 바꿔주면서 시원하게 해주는.
그래서 시원한 바람을 내뿜는 거고. 그리고 좀 주의할 게 요즘 새로 나오는 에어컨들은 끄면 힘든 거 아니었어? 아니야? 손든 줄 알았어. 끄면 바로 꺼지지 않고 바람이 막 송풍이라는 기능이 되거든? 왜 그러냐면 봐봐. 액체 기체로 계속 바뀌고 있어. 그럼 에어컨 내부는 뜨거워졌다 차가워 뜨거워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전기를 못해서 꺼버리면 이 안에 차가워졌던 기체들 사이에 뭐가 생기겠어? 물방울이 맺힐 수 있겠지? 그럼 그 물방울이 빨리 제거가 되지 않으면 곰팡이가 펼 수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 에어컨을 켰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근데 요즘 에어컨들은 딱 전원을 누르면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나와. 바람이 나와서 안에 생기는 물방울들을 다 말려주는 역할을 해. 그래야지 곰팡이가 덜 펴. 완전히 안 피지는 않아. 그래서 에어컨을 새로 이제 여름이 되니까 집에서도 켤 거잖아. 청소를 해야 되고 만약에 에어컨을 켰는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에어컨 안에 곰팡이가 폈을 수도 있어. 곰팡이는 퍼지잖아, 그렇지? 퍼지면 맛있진 않아. 근데 곰팡이랑 비슷한 거 너희 먹어. 버섯. 버섯하고 곰팡이는 똑같은 균류거든요. 그래서 균류로 된 버섯들 많이 먹잖아. 포자로 이루어져 있어. 버섯들. 자, 그러면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